네. 오늘은 이 중학생 강의죠. 중학교 보게 되면 동화 윤에 해당이 되는 강의를 오늘 촬영을 좀 해보려고 해요. 2학년. 제가 기존에는 고등부 수업만 촬영을 했었는데 최근에 학생들 중에서 중등부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도움이 될까 싶어서 또 촬영을 한번 해봤거든요.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좀 천천히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내용을 보면 대화체 중에서도요,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중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발췌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 무슨 일이니? 앤디 물어보죠. Hello, Mrs. Kim. My right thumb hurt. 이 사람의 둘의 관계가 관계를 가지고 물어볼 것 같은데 내 오른쪽 손이 엄지손이 아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Do you use your smartphone a lot? 그죠? 요새 그죠? 너 스마트폰 많이 썼어? 물어봅니다. 많이라는 표현이 use라는 동사를 꾸며주게 되고요. 그렇다고 대답을 하죠. 왜냐면 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yes, no에 대한 대답이 필요해요. I text a lot. 내가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나는 생각합니다. think 뒤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죠. You have texting thumb.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texting thumb을 갖게 됐대요. 이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터널 증후군 같은 거예요. 텍스트를 보냄으로써 핸드폰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손에 이제 무리가 오는 거를 texting thumb이라고 하죠. text thumb 얘기해 줍니다. texting thumb 그게 뭐냐고 물어보게 되죠. It pain 그것은요 pain입니다. 얘가 가리키고 있는 it는 앞에 있는 texting thumb이라는 이 명사를 대신받는 대명사예요. 그것은 통증인데 어디에 있는 당신의 엄지손에 있는 통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You can get it. 너는 그 통증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from texting a lot. 무엇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되냐면 말 그대로죠. 너무 많이, 지나치게 많이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영어에서는요, too much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너무 부정적인, 과도한의 의미로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어요. AB가 내려갔어요. Oh, I didn't know that. 그거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why don't you? Why don't you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다시 한번 얘를 이제 why don't you? 라고 물어보죠. Why don't you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라고 하는 청유의 뜻이죠. 청유의 뜻이고 얘는 don't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을 쓰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what about, how about 이렇게도 바꾸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시작 자체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얘는 do를 쓰실 수 없고 이 뒤에는 doing을 써가지고 나머지는 같은 형태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오케이, I will 이라고 합니다. 얘는 권해주는 게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손에 손가락 스트레칭의 운동을 좀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make sure 또 보장, 확실히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걸 또 명심해야 되는데 You don't text too much. 너무 많이 텍스트 메시지 보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내용이 진행이 되죠. 순서 문제 이런 걸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라서 얘 같은 거는 내용 정리할 때 대명사라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내용의 순서 같은 부분으로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흘러가죠. 얘가 말하자면은 오게 된 이유를 썼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줍니다. 진단에 대한 결과가 텍스트를 많이 보내주고 그 진단에 대한 명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 진단명에 대해서 그거를 알고 싶어요. 그거 뭔데? 진단명에 대한 의미 설명. 의미와 발병 이유. 이렇게 써주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한 진단을 했으니까 해결책을 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치료법은 운동이죠. 약 같은 거 먹는 게 아니고 치유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권고사항이라고 하죠. 텍스트를 많이 보냈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니까 텍스트를 좀 적게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괜찮죠? 자,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이제 펜을 좀 여러 가지 색깔을 쓰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색깔에 다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진행을 해 볼게요. 우선 흰색 같은 경우는 어법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얘랑 똑같이 추가적인 어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녹색의 펜을 쓰게 됩니다. 어법이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르겠으면 문법, 그래머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죠. 두 번째, 어휘, 단어에 대한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대명사라던가 이런 연결사 같은 부분은 지금 앞에서 보다시피 보라색으로 표시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발생이 되어지는 게 있다면 얘는 또 파란색으로도 보여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장은 중요한 것은 주황색이거나 아니면은 빨간색으로 얘도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보여질까요? 충분히? 네, 잠시만요. 네, 딱 그 선에 딱 걸렸네요. 네,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내용을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자, 명령문으로 시작이 돼요. Be smart. 현명하세요. 현명해지세요. 뭐를 가지고서? 너의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자, 문장의 주어가 여기까지로 시작이 됩니다. 사는 것인데 스마트폰이 없는 상태로 사는 것은 이라고 해서 얘는 동명사 주어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런 친구는 to live로도 바꾸실 수 있고요.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문장의 주어로 갔을 때 얘의 숫자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is를 쓰게 돼요. 근데 조건이 지금 보면 어때요? 스마트폰이 없는 상태예요. 스마트폰이 없이 사는 거 생각만 해도 너네들이 생각을 해봐도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들에게요. 그죠?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많은 우리들에게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에 이렇게 오늘날에요 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앞에 시제에 영향을 주죠. 얘는 시제적으로 현재 시제를 쓰도록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는, 써야 하는 시간의 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의 부사고 라고 부사라고 보시면 되죠. 자, however,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나 어때요? unwise, 현명하지 않아요. 보통 wise가 현명한 건데 거기 앞에 on이 붙으면 부정어가 되죠. 현명하지 않거나 혹은 너무 많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too much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부정의 의미가 있죠. 지나치게 많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는 것은 얘는 어떻게 병렬 구조인지 이 5월이라는 친구가요. 접속사라는 친구거든요. 접속사라는 친구를 대상으로는 앞에 있는 양쪽의 A와 B의 형태가 같은 형태로 쓰여져야 돼요. 그래서 unwise가 지금 보다시피 형용사 형태로 적혀져 있잖아요. 현명하지 않은. 그래서 뒤에 있는 친구도 너무 많은. 여기까지가 형용사 형태. 그러니까 unwise와 too much 이 두 가지가 누구를 꾸며주게 되냐면 use라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얘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현명하지 않거나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can cause 무엇을 발생시킬 수 있냐면 야기할 수 있냐면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various 다양한 거죠. 몇 가지가 아니라 너무 많다. 이거는 variety of로도 바꾸실 수 있죠. 괜찮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없이 사는 거는 힘들다. 그런데 어때? 이렇게 너무 많이 쓰고 현명하지 않게 쓰는 건 문제가 돼. 그러면 앞에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스마트폰을 쓰는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도입 부분이요. 좀 내용적으로 한번 볼게요.
Are you a zombie? 라고 이야기하죠. 좀비가 아니라 스몬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스몬비가 뭔지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people are walking around 사람들은요 걸어 다닙니다. 그죠? 이거는 진행형이고 보통 around라는 친구는 당연히 우리는 walk around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 단어처럼 외우고 있었지만 around는 부사로서 여기저기라는 뜻이에요. 여기저기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는 거지. like를 씀으로써 얘는 전치사죠. 그래서 뭐뭐처럼 좀비처럼 걸어 다닌대요. 그죠? 무슨 말이냐? 걔네들 이때 그들은 앞에 나왔던 사람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머리라는 것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걔네들의 눈이라는 것은 그들의 눈은요 on their smartphone 어디 위에만 고정이 되어 있느냐 그들의 스마트폰에만 고정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도 계속 보게 되겠지만 지금 보다시피 쉼표 뒤에 and를 쓰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and를 쓰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데 뭐든 연결을 하는데 쉼표를 찍어줬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문장으로 연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주어 1번, 동사 1번이었고 얘도 쉼표를 찍었기 때문에 주어 2번, 동사 2번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요 이러한 사람들 앞에 언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such people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머리를 숙이고 다니고 눈이 스마트폰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such people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그 문장 앞에는 이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 설명이 나오셨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스몬비라고 부른대요. 스몬비. 그리고 콜이라는 동사 대표적인 O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취하거든요. 지금처럼요. 이러한 사람들을 스몬비라고 부릅니다. 라고 해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를 적은 거죠. 그럼 스몬비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몬비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쉼표를 찍어가지고 동격의 내용, 스몬비에 대한 단어적인 설명을 해줘요. 바로 스마트폰 좀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앞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SM과 뒤에 있는 몬비를 따가지고 스몬비라고 이야기를 붙이는 거죠. 스마트폰 좀비입니다. 만약에 당신이요 스몬비라면 너는요 되게 다양한 안전성의 문제를 겪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안전성에 관련되어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당신은 무엇을 볼 수 없느냐? 안전성에 관련되어진 문제를 갖게 될 건데 그럼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볼 수가 없습니까? 구멍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구멍들 어디에 있는 거냐면 길에 있는 구멍들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쉼표 뒤에 쓰는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신은 아마도 fail,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혹은 get hurt, 다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fall이라는 단어는 지금처럼 A라고 쓰여져야 넘어지다 라는 뜻이 되고요. FELL이라고 fell이라고 쓰게 되면은 뒤에 명사를 써서 누구를 넘어뜨리다 라는 표현이 돼요. 목적어가 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A로 쓰셔야 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은 아마도 자동차 사고를 겪을 수도 있고요. get into, 놓이다라는 뜻이죠. 자동차 사고에 또한 놓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게 also를 썼다는 거는 또한 역시의 also의 개념이에요. 또한 역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연 사례를 여러 가지 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을 던지죠. What can you do?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To prevent. 단어를 아셔야겠죠? prevent, 막다, 예방하다의 뜻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이러한 문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에는 뭐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뭐였어? 앞에 구멍을 보지 못해서 네가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어.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자동차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 이러한 문제들 이야기를 하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대요. 뭐냐?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래서 이시라는 친구를 대신 받을 수 있는 내용은요.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 요거를 이 자리에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What you can do.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거는 you don't look at. 무엇을 보면 안 돼요? 너의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거죠. 뭐 하고 있는 동안에 당신이 걷고 있는 동안에. 이거는요. 명령문이죠. 명령문. 명령문의 부정입니다. 부정의 명령문.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으면 명령을 하는 건데 거기 앞에다가 원래 동사만 쓰게 된 명령문이잖아요. 거기 앞에 don't를 붙이게 되면은 부정의 명령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while 뒤에 접속사죠. 접속사 뒤에는 우리가 주어 동사를 동반을 하게 돼요. while이라는 친구가 뜻이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뭐 하는 동안에 지금처럼 1번의 뜻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뭐 하는 반면에 라고도 쓰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쓰여질 수 있는 것이 비록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 가지의 뜻으로 쓰여질 수 있는데 보통 1번으로 쓰여지는 경우엔 뒤에가 동사가 진행형의 시제로 많이 나오게 돼요. 지금처럼 비동사 ing. 그래서 진행형으로 쓰여진 거 볼 수 있고요. 얘는 좀 더 줄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얘는 명령문이면 이 앞에 you라는 친구가 지금 생략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명령문이란 개념이 그래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당신이라는 걸로 딱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어를 쓰지 않는 거라서 너라는 단어가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분사구문이라는 거 들어봤죠? 분사구문이라는 건 접속사라는 친구를 살려둘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 살려보게 되면은 우선은 while이라는 친구를 그대로 두고요. 얘는 따지고 보면 이 친구와 문장의 주어가 똑같은 순간이죠. 그럼 얘를 없앱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동사를 ing로 바꾸고 뒤에 ing를 쓰게 되는데 이래도 길면은 사실상 쓴 이유가 없고요. 알다시피 이 친구 어떻게 돼요? 단어의 뜻이 없기 때문에 생략이 되죠. 그래서 while you are working은 while working이라는 단어로도 줄여서 우리가 이 단어 대신 쓸 수도 있습니다. 문장 대신 분사 구문의 형태로. 얘는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낸 거냐면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학교에서 혹시나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고 이렇게 변형이 되어져 있어도 당황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씩 문장에 따라서 드린 거고요.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이거는 첫 번째 문제를 제시하죠. 문제, 소재,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네 사람들이 좀비 같아. 사람을 좀비에 비유하죠. 그 좀비에 비유하는 이유를 써줍니다. 걔네들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어요. 머리와 눈. 머리를 숙이고 눈이 스마트폰을 보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러한 좀비 중의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용어를 알려주죠. 그게 바로 스몬비입니다. 스몬비. 스몬비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요. 스몬비라면 얘는 어떻게? 이 스몬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문제가 있대요. 안전 문제를 겪게 된다. 소재를 제시했어요. 소재점 제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소재.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그죠? 안전상의 문제. 문제점을 제시를 해줬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문제점을 우리가 두 가지로 알려주네요.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구멍을 못 보니까 빠지거나 구멍을 못 본다. 그죠? 그래서 구멍을 못 봐서 넘어지거나 걔네가 다친다. 넘어짐,
다침 이런 거.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차 사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제시를 해줘요. 해결책이 뭡니까? 걷는 동안에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걷는 동안 스마트폰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내용적으로 보여지죠? 사람에 대해서 소재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서 용어를 알려주죠. 스몬비라는 용어를 알려줍니다. 사람을 중에서 스몬비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가 있어? 문제점이 있어. 그런 문제점이 안전상의 문제점이야. 문제점 중에서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이런 게 있어. 이렇게 글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순서 문제로 나와도 충분히 풀려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괜찮죠? 정리를 하나하나씩 확실히 해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하긴 한데요. 그냥 단순하게 닥치고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해할 부분들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치사가 있고 어디까지 끊어놓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남기게 되면은 좀 암기하는 것도 조금 쉬워지고요. 그리고 그죠?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변형이 됐을 때에도 우리가 쉽게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당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고 본인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는 분명히 다 알아들어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거를 꺼놓고서 내가 이 지문을 저와 똑같은 식으로 그렇죠. 내가 생각해낼 수 있다면 이건 내가 정말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내가 찾아가지고 적고 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죠? 뒤에 넘어갈게요. 잔소리가 좀 많았죠? 자, 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너는 드라이아이, 말하자면 눈이 건조해지는 거, 건조한 눈을 갖고 있습니까? 혹은 텍스트넷이 거북목이죠. 거북목이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거북목을 가지고 있습니까?를 물어봅니다. 스마트폰은 또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 아까는 안전상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얘기할 소재는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아까는 safety, 이거는 health. 다 명사형을 쓰고 있어요. 그죠? 안전도 safety라는 명사를 쓰고 있고 얘도 health라는 명사를 쓰고 있죠. 어쨌든 하나의 사례가 바로 드라이 아이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거에 대한 사례로 드라이 아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건조한 눈. 그래서 당신이 스마트폰을 봤을 때 당신은 blink often, 자주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 그죠? 블링크가 깜빡이다죠. 깜빡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당신의 눈은 어떻게 돼? 건조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feel이라는 동사는 이형식 감각 동사죠. 이형식 감각 동사는 기본적으로 뒤에 어떤 형태를 취한다? 형용사의 형태를 쓰셔야 해요. 그죠? 여기 드라이라는 형용사는 feel 때문에 쓰신 거죠. 그죠? 그래서 뭐뭐인 상태가 느껴지다. 뭐뭐인 걸 느껴지다. 또 다른 문제는 자, 명사 뒤에 지금 보다시피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요. 뒤에 또 동사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주어 동사 부분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줄 확률이 높습니다. 내용을 수식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얘가 지금 두 가지 문제라고 하지 않았고 지금 보면은 다양한 문제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형용사의 형태, 수량 형용사의 형태, 어떤 대명사의 형태는 어나더가 될 겁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내가 이 중에 어떤 게 문제인지 모를 때 하나를 원이라고 뒀어요. 하나의 문제를 선택을 한 거예요.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등등등이 더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또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얘가 될 수도 있고 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얘도 어느 친구나.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내가 원이라는 친구를 제외하고는 여기 있는 요 친구들 중에 누구가 선택이 될지 몰라요. 어쨌든 근데 다른 애잖아요. 얘가 아닌. 그래서 other이라는 친구를 쓰기는 할 텐데 다른 애. 근데 하나라는 뜻에 우리는 어를 붙이게 된 거예요. 정확하진 않은 거야. 왜냐하면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라는 뜻만 붙인 거고요. 모음이 어라는 친구가 모음을 만나게 되면 n으로 바뀌겠죠. 언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얘가 어나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란 뜻이 있는 거고요. 막연한 것일 때 쓰는 거예요. 막연한 한 개. 여러 가지 중에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모를 때 쓰는 게 어나더죠. 그죠?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neck pain. 아까 말했지만 거북목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사례가 되죠. 자, 그래서 당신이 look down, 무엇을 내려다보고 look down at은 아래를 내려다보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look at인데 거기에 down이라는 부사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요,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look at인데 down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해서 look down at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를 내려다보네. 이렇게요. 당신의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을 때 어떤 스트레스냐면 당신의 목에 주어지는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여기서 압박이죠. 그죠? 압력 같은 것이 목에 주어지는 압박감이 increase,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스마트폰의 사용은요. 스마트폰의 사용 자체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멋지로 세게 되고요. 스마트폰의 너무 많은 사용, 예를 들게 되면 똑같이 너무 많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 그죠? 너무 많이 텍스팅을 하는 것 혹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거에 대한 예를 이야기를 하죠. 너무 많이 문자를 보내는 것. 괜찮아요. 너무 많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예를 들면 너무 많이 문자를 보내는 것. 이것은 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목에 대한 통증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텍스트넥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텍스트넥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거북목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것을 텍스트넥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넥페인이죠. 이건 목의 통증. 이것을 텍스트 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텍스트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는 몇 가지의 팁들이 있습니다. here이라는 친구는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라는 부사거든요. 이 친구는 문장의 부사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원래 문장의 순서로 쓰여질 수가 없어요.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옆 뒤에 있는 some tips가 문장의 주어가 되고요. 이 앞에 있는 a는 그거에 따른 동사가 되는 겁니다. 팁들이라는 친구 때문에 우리는 a를 쓰게 됐던 거죠. 그죠? 자, 이러한 문제들을 위한 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점 두 가지를 줬어요. 첫 번째 문제점, text pain, dry eye, 눈이 건조해지는 거. 두 번째는 text neck, 그죠? 이게 두 번째 사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괜찮아요? 자, for dry eye, 그러니까 이제는 첫 번째, 바로 건조한 눈에 대해서는 명령문이죠. try to blink often, 명령문. 왜냐면 얘가 왜 생기는 거냐면 눈을 텍스트 메시지, 핸드폰을 보게 되면 눈을 잘 깜빡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명령문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종종 눈을 깜빡이라고 노력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try 뒤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뭐뭐 하려 노력하다죠. try 뒤에 ing를 쓰게 되면은 둘 다 쓸 수 있거든요. 그죠? try 뒤에 투부정사 쓸 수 있고 try 뒤에 ing 쓸 수 있는데 얘는 시험 삼아 뭐뭐 하다. try 뒤에 ing 시험 삼아 뭐뭐 하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차이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try 뒤에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내가 하던 거를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동작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위에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거를 한번 새롭게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스키를 아예 안 타는 사람이야. 안 타는 사람인데 어느 날 스키를 좀 타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어느 해에. 그럴 때 쓰는 게 try skiing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try to ski를 쓰게 되면 나는 그냥 스키를 한두 번씩이라도 조금 평범하게 타는 사람이었는데 좀 더 지금보단 잘 타고 싶을 때 쓰는 게 try to ski가 돼요. ing와 투부정사의 차이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넥, 말하자면 거북목이죠. 거북목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스마트폰을 올려주세요. 그죠? To your eye level.
올려주시고 move up 하는 거죠. 얘는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move 올려주세요. up 위까지. 그래서 어디에 이르기까지 up to가 뭐뭐까지거든요. 당신의 눈의 수위, 말하자면 눈높이에 이를 때까지 올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또한 do some next stretching exercise. 또한 덧붙여서 얘는 앞에 있는 넥 페인에 대한 텍스트 넥에 대한 설명 있잖아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올리는 것도 하나 도움이 되지만 또 하나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너 목 스트레칭, 그죠? 스트레칭의 운동이라는 것도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옵션을 더 주고 있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올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는 운동도 좀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얘는요 문제예요. 건강상의 문제. 스마트폰이 이뤄내는 건강 문제. 스마트폰에 여기 쓸게요. 스마트폰. 자, 그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게 건조한 눈. 건조한 눈이 일어났을 이유, 이게 발생하는 이유가 눈을 잘 안 깜빡여서죠. 그거에 대한 증상, 눈이 건조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목의 통증이죠. 발생 이후에도 아래를 내려다 봤을 때 목의 압박감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 발생하는 이유를 또 써준 거예요. 그죠? 증상도 써주고, 이 이유를 써주고, 그러니까 텍스트를 너무 많이 보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생긴다? 목에 통증이 생긴다. 이거를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거북목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쓰고 있죠. 마지막 여기는 앞에 있는 1번과 2번에 대한 어떤, 그죠? 해결책. 1번을 위한 해결책, 2번을 위한 해결책 이렇게 준 거예요. 1번은 자주 눈 깜빡. 2번은 두 가지를 주게 되죠. 스마트폰 올려. 눈높이까지 올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목 스트레칭 해.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죠?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나더 정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괜찮나요? 확실히 중등은 호흡이 짧네요. 그죠? 날라갔어. 첫 수업인데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날라갔습니다. 자, 마지막 지문입니다. 자, 어떻게 너는 느낍니까? 언제요? 당신이 스마트폰이 너와 함께 없었을 때. 너희들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이 이미 너에게 없어. 이미 불안해요. 그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스마트폰부터 찾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죠? 긴장감을 느끼나요? feel 뒤에 형용사.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형식 감각 동사죠. 그래서 형용사를 쓰는데 nervous, 긴장하나요? 언제 그러냐면 너의 스마트폰이 주변에 없을 때요. 아까도 주위에, 주변에, 여기저기에 라는 뜻이었잖아요. 주변에 없을 때요. 얘는 그래서 이게 일형식 동사로 쓰여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없다는 뜻이 되죠. 얘는 아까도 말했듯 부사로 주변에. 그래서 이 부사가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게 된 거죠. 주변에 없을 때 긴장감을 느끼나요? 너는 또 슬픈가요? 라고 묻습니다. feel 뒤에 형용사. 언제 슬퍼요? 너가 너의 스마트폰을 체크를 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는 텍스트 메시지가 없을 때요. 조건이 끝나잖아요. 핸드폰을 점검을 했는데, 근데 그리고 났을 때 거기에 뭐가 없어? 문자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얘도 아까도 말했지만 here이랑 비슷하게 대열도 부사입니다.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없고요. 이 is는 누구 때문에 뒤에 있는
메시지 때문에 단수,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의 대답이 yes라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yes라면 당신은 아마도 스마트폰 addiction은 중독입니다. 그죠? add라는 친구가 더해진 거니까 너한테 너무 과하게 더해진 거예요. 중독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어? There are various things. 얘도 쓴 게 뒤에 있는 친구가 주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there is, there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석적으로 무엇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죠. 다양한 것이 있는데 주어 뒤에 그죠?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 얘가 얘를 꾸며줍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이것을 예방하는 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앞에 있는 스마트폰 애딕션을 가리키죠. 스마트폰 중독을 뭐 하기 위한? prevent, 예방하다, 막다의 뜻이죠. 막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너가 하다라는 do에 대한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관계대명사 대시라던가 위치 같은 친구가 things와 you 사이에 생략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너가 할 수 있는, 이래서 뒤에 있는 이 문장이 앞에 있는 things를 꾸며줍니다. 이러한 것들 예방하기 위해 너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주는 게 첫 번째 명령문 turn off your smartphone. 스마트폰을 끄세요. 근데 다는 아니고 during meals or meeting. 식사 시간 동안에 혹은 이제 미팅을 하는 동안에 자, during이라는 친구 전치사죠.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쓰셔야 되고요. 우리가 during이랑 또 견주어서 알아야 되는 친구가 for라는 친구죠. during 뒤에는 기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명사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뭔가 시간을 나타내 주는 거긴 한데 여기 숫자의 내용은 없지만 기간을 나타내 주는 거긴 해. 그럴 때 쓰는 게 기간의 명사. 예를 들면 holiday, vacation 이런 게 여기 해당이 되죠. for 뒤에도 명사를 쓰는데요. 얘는 숫자 명사를 씁니다. for 4days 뭐 이런 것처럼. 이 둘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while이라는 친구는 접속사였어요. 전치사가 아닌 접속사였기 때문에 얘는 뒤에가 주어 동사를 쓰셔야 되죠.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내기도 하니까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당신은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대신에 텍스팅, 문자를 보내고 나는 대신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대신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는 대신에. instead of는 얘도 전치사죠. 뭐뭐하는 대신이라는 전치사. 전치사 뒤이기 때문에 뒤에는 뭐 써야 된다? 동명사, 명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앞에 봤을 때는 명사이기도 했죠, 그죠? 문자를 보내는 대신에 라고 쓰여진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 질문을 던지죠. 긴장 느끼냐 혹은 슬프냐. 어떨 때 긴장은 스마트폰이 SM이라고 할게요. SP. 스마트폰이 없을 때. 슬프냐? 메시지가 상매가 없을 때 물어보죠. 이거에 대한 대답이 yes면 당신은 스마트 중독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 얘를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게 예를 들어주죠. 해결책을 예로 들어줬어요. 그 예가 하나가 바로 식사, 미팅 중 끄기. 이렇게 되면은 걔네들과 식사하고 미팅하는 동안은 적어도 얘기를 할 수 있다. 문자 보내는 대신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대요. 핸드폰 자체가 이게 올려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주의력은 상당히 분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이 덮여져 있던 아니면 그렇게 보여져 있던 상관없이 그 핸드폰 존재만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계속 인지 능력은 거기를 향해 있고 내가 말하는 사람과 그 상황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작용이 발생이 되고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제 그 사람, 만난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위한 시간을 내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완전히 몰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되게 좋은 실의적인 내용으로 이게 글이 쓰여진 것 같은데 스마트폰의 사용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심각한 부분이고 이제 많이 쓰고 있겠지만 많이 줄여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돼요. 저도 어른으로서 여전히 저도 많이 쓰고 있는데 들어는 봤을 거예요. 아마 그 스티브 잡스라던가 아니면은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핸드폰을 주질 않고 이 스마트폰을 내지는 스마트 기기를 쓰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만 허용이 되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15세 전까지는 얘네들이 핸드폰을 아예 소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됐었고 이제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쓰는 시간이 되게 한두 시간으로 되게 국소 시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뇌가 스마트폰의 기기를 통해 가지고 뭔가에 노출이 되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되게 좋은 거긴 합니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안 좋은 건 아닌데 동기부여도 하게 되고 어디에 몰입을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긴 한데 근데 그게 내가 계속 핸드폰이라는 새로운 정보에 노출이 되는 게 그 정보에서 몰입을 하는 게 아니고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단순히 보고 넘어가고 쾌락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게임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을 한다는 건 마치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생각을 해볼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집중을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이 안 쓰고 책을 많이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인데 정말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요새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이제 요새 관심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뇌과학 되어진 부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몰입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때 되게 중요한 지문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게 또 나와지기도 해서가지고 겸사겸사 이 지문을 보니까 할 얘기가 많아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보시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놓치지 않게 기록해 두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아니면 물어봐 주시면 과감하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그렇죠? 남은 시간도 또 힘을 내어 보겠습니다. 화이팅!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